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두 서울시장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마지막 실무 협상을 벌여 내일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휴대전화 사용자 3,200명을 대상으로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적합도와 경쟁력을 반반씩 각각 묻고 그 결과를 합산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변변상종의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서로 양보와 양보를 거듭한 끝에 단일화 합의가 성사됐는데요. 오세훈 국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예정된 수순대로 뭉쳤습니다. 그렇게 서로 양보에 양보를 했었지만 모두 성에 차지 않았는데요. 결국 코너에 몰린 철수가 꼬랑지를 내리고 백기투항하며 저도 잃을 게 없는 오세훈이도 이 투항에 화답한 거죠. 누가 되던 별로 신경도 안 쓰이지만 이 둘은 이미 대선이라는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를 완주할지도 걱정입니다. 서로 양보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누군가는 나가게 될 텐데요. 패배의 쓴잔을 마실 자가 누구일까요? 이 둘은 지금 고배의 잔을 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힘당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방안에 합의한 데 대해 사퇴로 협박하고 합당으로 구걸하는 후보들의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영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두 후보의 단일화에는 서울 시민은 없었다며 정책과 비전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양보하는 듯 야욕을 드러낸 예견된 정치쇼이자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안 후보는 절대 가지 않겠다던 국힘당과 합당을 이야기했고 오 후보는 내곡동 땅 투기와 관련해 또다시 사퇴 카드를 내놓았다며 시민들은 사퇴왕 대 철수왕이라고 이번 단일화를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철저한 후보 검증과 비전, 희망 제시를 통해 서울 시민께 표를 구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두 후보는 시민들을 높이는 것이 아닌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에 잠식당한 건 아닌지 돌이켜 보라고 말했는데요. 사퇴왕 대 철수왕,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과연 어떤 왕이 고배에 잔을 들게 될까요? 사퇴하고 철수하는 게 답일 듯 합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뒷조사가 이전 대통령 당선 이후 이뤄졌다는 사실을 얼떨결에 공개했습니다. 홍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7년 12월 대선 후 검찰 수사는 박영선 후보의 남편 관여 여부로 번졌고 남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니 박 후보의 남편은 그 법무법인에 근무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느닷없는 그의 고백으로 왜 박 후보 남편이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가 확인됐습니다. 이어 박 후보 남편이 기획 입국에 관여한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된 것에 대해 그 후 박 후보에게 제가 사과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사찰이 아니라 검찰 내사였고 우리는 박 후보 남편에 대한 심증만 갔을 뿐 지목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박 후보가 남편의 일본 도쿄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이 이명박 정권 때 BBK와 관련해 사찰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쫓겨났다고 해명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폭로 아닌 폭로, 자백 아닌 자백을 해버린 겁니다. 홍 의원은 2007년 12월 대선 당시 불거진 사건이 김경준 기획입국설이었다며 우리는 김경준의 기획입국에 모종의 묵개가 있을 것으로 봤으나 증거가 부족해 고발하지 못하고 진상규명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그 수사 의뢰에서는 어느 누구도 기획입국의 배우자로 지목되지 않았고 단지 우리 대선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김경준을 기획입국시키고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의 남편이 이명박 정권의 사찰을 받아
일본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다 당시 검찰이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박 후보 남편을 내사했다는 사실을 실토한 건데요. 박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디어 홍준표 대표가 고백을 하셨다. 고백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무지 없는 민간인을 내사하고 압수수색한 사실을 실토하셨다. 우리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던 피가 끓어오르는 이야기를 또 꺼내신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자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도가 어떻게 됐든 이런 실토와 자백은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의 실체를 폭로하시다니 가만 보면 홍갱이 홍준표는 저희 편이기도 한 듯합니다. 공공의 적과의 싸움. 우리는 같은 편인가요? 지난 20일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철이다 보니 평소에 안 하던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한다며 홍대 상수동을 찾아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의 관계, 전화번호를 아는지, 만났던 적은 있었는지, 서로의 호감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통했다는데 교감은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대학생들이 물었는데요. 안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자신의 자랑질로 시작해 자신의 자랑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더 큰 입원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윤 전 총장하고 통했다. 그게 이제 언론 기사로 많이 나갔는데 혹시 윤 전 총장님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궁금해요. 예,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옛날에 만났었던 에피소드가 알려져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입니다. 20대 총선 때 제가 국민의당을 처음 창당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큰 성공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 교섭단체, 즉 국회의원 20명 이상 당선시킨 분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가 긴데 5명밖에 없어요. 그 삼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님. 제가 38석짜리 정당 만들었고요. 정주영 회장님이 31석 만드셨는데 이제 그때였어요. 비례대표로 영입을 할 생각을 하고 아는 분을 통해 소개로 만나서 같이 저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또 그 윤 총장님이 제일 힘든 시기였어요. 현 정부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좌천돼서 아주 힘든 시기였었거든요. 오히려 정치권에서 역할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그런 일이 아닐까. 그분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본인은 이 검사로서 더 충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헤어졌고요. 또 나중에 다른 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만나보니까 다른 정치인들하고 다르게 비리에서 머리 굴리고 뭐 등에 칼 찌르고 이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아셨대요. 검사면은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서 또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화번호는 아는지 모르는지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문을 연 안 후보는 윤 청장을 지난 20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영입하려고 했지만 그가 고사에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말 도중 현 정부의 탄압을 받아 좌천된 윤 전 청장이라는 그의 언급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부 당시 치러진 선거였고 윤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을 주장하다 좌천됐었는데요. 그런데 교묘하게 현 정부의 탄압을 받아 좌천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대화 중 가장 웃겼던 건 자신을 만난 후 윤 전 청장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대목이었는데요. 윤 전 청장이 안 후보를 만나보니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게 뒤에서 머리 굴리고 등에 칼 찌르고 이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며 자신을 좋게 생각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약을 팔아 자신의 주가를 올리고 싶은 거겠죠. 옅은 탈당과 창당을 밥 먹듯이 하며 뒤에서 머리를 굴리고 등에 칼 찌르는 정치만 해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은데요. 이 정치 코미디언은 앞으로도 정계 은퇴하지 말고
계속 웃음만 줬으면 좋겠습니다.